안녕하세요. 비정보쇼 김생민입니다. 오늘은요, 알뜰 정보 하나 알려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집에 안 쓰는 낡은 휴대전화 많으시잖아요. 폴더 전화도 몇 개씩 갖고 계시는 분들 많고요. 집에서 잠자고 있는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가져가시면요, 안심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장 이런 거 상관없이 개당 1,500원에 매입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지치실 텐데 힘내시고 비정보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창업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너무 힘들다, 창업이 어렵다, 또 창업을 해야겠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창업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해요. 창업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과 함께 만나러 가시죠.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라는 통계가 나왔을 정도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창업 선도대학을 지정하는 등 각종 창업 지원책도 잇따르는 중, 많은 이들이 창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성공 창업이란 멀고도 험하다. 그래서 오늘 비지정보쇼에서 성공 창업의 문턱을 넘고자 노력하는 청년 창업자,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이 솔깃해할 만한 정보를 야심차게 준비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최대 밀집 지역의 공단 내에 위치한 어느 한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 지원단을 찾아간 제작진. 이곳은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 개발에서부터 창업 및 사업화까지 종합적인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수한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사업화 지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산학협력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에 대해서 모 지도교수님을 지정해서 교수님과 협업으로 산학연 과제 등을 통해서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각종 연구 장비를 활용한 실속 있는 교육을 실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예비 창업자나 독창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는 걸까? 저희가 이제 좀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은 점은요, 연계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단 창업 강좌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요, 경진대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수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해서 아이디어를 보호해 줍니다. 이후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시제품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구현하게 되고요,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창업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창업을 위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도전 정신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지역 내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이곳. 입주 신청 자격이 따로 있는 걸까? 창업을 꿈꾸는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창업한 지 1년 미만의 기업들까지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 1년이 지난 기업들은 신청할 수가 없고요. 창업을 꿈꾸시는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학교에 창업 선도대학 프로그램 지원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 창업을 이루도록 지원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할 이곳의 학생들, 335 모여 저마다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느라 분주하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이러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또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1년의 창업 연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키우고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고 있다는데,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은 보통 학생들의 아이디어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직접 구현하고 실현하면서 그러는 과정 중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에서도 많은 도움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창업에 성공했다는 한 기업을 찾아가 봤다.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을지 궁금한데 저희는 3D 프린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비스, 3D 프린팅 서비스, 콘텐츠 제작, 이제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를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창업지원단으로부터는 사업 초창기부터 창업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시제품 제작, 인프라 구성, 그다음에 공간 임대 등의 입체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3D 프린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3D 프린터를 이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곳을 적극 지원. 한두 번의 실패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창업지원단. 현재까지 얻은 성과는 얼마나 될까? 저희 대학은 11년도에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15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배출했고요.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저희는 또 지역의 창업 문화 확산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대학 내 창업 지원에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지역 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캠프를 개최하고요. 해외 탐방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에게 해외 창업 연수 기회를 제공을 했고요. 일반인들의 실천 창업 교육을 통해서 1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해서 지역 내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꿈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정말 클 것 같은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집중하여 청년 실업난을 해소할 새로운 대안이 되고자 한다는 이들. 저희는 지역의 특성화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매지네이션 하우스라는 창업 플랫폼 구축 계획을 대학 특성화 전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매지네이션 하우스란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역할이 기존의 기업의 인력 공급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대학이 보유한 기술, 지식을 결합해서 스스로 저희가 창업기업을 배출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대학에서는 창업 연계 전공을 개설해서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창업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는 대한민국. 창업지원단의 활약으로 많은 창업가들이 앞서 봤던 입주기업처럼 희망을 안고 찾아온다는데 보다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곳에서 성공 창업의 길로 한 걸음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 요즘 뭐 창업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곳곳에 숨어있는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런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고 공부에 대한 얘기 가족들끼리도 많이 할 겁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시간 배운다고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학생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유명한 학원도 잘 나가는 강사도 아니다. 올바른 공부 습관이야말로 우등생이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공부에 흥미를 느껴야 할 터. 혹시 공부가 재미없다고 느낀다면 공부하는 방식부터 잘못된 것. 오늘 습득하는 힘을 길러 학생 스스로가 학습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집중 공개한다.
올바른 학습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는 한 학원을 찾아간 제작진. 학원이나 과외 없이 연필조차 잡지 못하는 열등생이 남부럽지 않은 우등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곳. 공부의 정석대로 올바른 공부 방법을 습관화시켜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 우리 학원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공부에 대한 집중이 안 되거나 또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중심의 올바른 과목별 공부법을 습관화시켜주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결심하고 공부하면 공부는 재밌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케 해주는 자기주도 학습 전문 훈련 학원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수업에 집중하며 그 수업에 대해 예습과 복습을 충실히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만한 간단한 공식 같지만 이를 꼬박꼬박 실천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래서 이곳은 기본적으로 예습 복습 훈련부터 하고 있다는데, 학습이란 배운 것을 익숙하게 한다는 뜻이고, 시험이란 배운 것을 얼마나 익숙한지 그 상태를 측정하는 행위입니다. 공부란 학교에서 배운 책을 눈으로 글을 읽어가며 그 내용을 두뇌에 기억시키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공부가 어렵다, 싫다, 지루하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된다라는 의미는 눈으로 글을 보고 그 내용을 뇌로 보내는 것이 나는 어렵다, 지루하다, 싫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공부 방법이란 눈으로 글을 대할 때 뇌가 재미있어하고 감동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습 복습도 중요하지만 우등생들의 비법 교재는 다름 아닌 교과서. 공부의 정석인 교과서 중심의 학습이야말로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는데, 교과서는 국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습하기 쉽게끔 많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참고서는 교과서를 통해 자습을 할 때 참고하도록 만들어진 교재이지요. 교과서의 구성은 먼저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 이해하며 흥미있는 탐구 활동을 통해 개념을 터득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즉, 자습하기에 가장 알맞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이곳이 내세우는 교과서 오독 학습법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먼저 교과서 전체를 읽고 모르는 어휘의 뜻을 찾아서 정리한다. 그 다음 다시 문장 단위로 끊어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줄을 치고 각 문단마다 소제목을 붙여서 자신의 이해도를 파악한다. 다단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제목만 보고 내용을 연상해본다. 마지막엔 교과서를 보지 않고 혼자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우등생이 될 수 있다는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과서는 글쓴이가 어떤 상황, 모습, 느낌 등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 방법이란 글이 원래 뜻하는 실제의 상황, 모습으로 최대한 상상하여 감정까지 몰입하게 되면 뇌는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로워하며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두 번째는 공부한 후 공부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습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다. 이를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합니다. 과목별 공부할 때 메타인지 학습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첫 번째, 교과서를 안 보고 소제목만 보고 그 내용을 스스로 설명해 보거나 소제목만 노트에 적고 세부 내용을 노트에 서술해 보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대부분 90점 이상의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습과 복습을 습관화시켜서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이들.
교과서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요약 정리를 시키고 기억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배양하며 올바른 공부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데,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공부를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눈으로 글을 읽어 뇌로 보내는 방법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잘못된 공부 방법을 계속 강요하게 되면 공부가 어렵다고 느끼게 되어 점차 자신감과 자존감이 무너져 결국 공부를 멀리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녀가 공부에 흥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공부 방법부터 점검하고 잘못되어 있다면 올바른 공부 방법, 즉 올바른 자습 방법부터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이거나 집중력이 부족해서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학생, 또 주입식 교육에 지친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먼저 바로잡아보는 건 어떨까? 네, 잘 봤습니다. 원장님 직접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예, 화면 보니까 원장님 특이하게도 그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학습 방법을 지도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원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교과서 중심의 올바른 자습 공부법을 훈련시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매일 복습과 예습이 몸에 배도록 습관화시켜주는 독특한 학원입니다. 대체로 1년 정도 훈련받으면 올바른 공부법과 습관이 정착이 되고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며 대부분 우등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습과 복습이 무척 중요하다. 근데 이제 예습과 복습을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예, 맞습니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복습과 예습은 자습으로 하는 것이고 자습이란 배운 책에 있는 글자를 눈으로 읽고 두뇌에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눈으로 글을 보는데 네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지요.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는 뜻은 눈으로 글을 보는데 그 내용이 뇌에 기억 보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교과서 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눈으로 읽기를 할 때 그 결과가 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서에 살구꽃이 있어요. 현덕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마당 한가운데 늙은 살구나무가 있다. 대여섯 평 남짓한 척박한 터전에 한 자리를 잡고 있어 거추장스럽기는 하지만 운치로 여겨 그대로 둔다. 제가 이렇게 두 문장만 읽고 한번 덮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나는 게 뭐냐?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애들이 멍합니다. 또는 어떤 아이들은 살구꽃? 마당이래. 그런데 그 살구꽃이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어떤 애들은 마당. 그런데 마당에 살구꽃이 어떤 모습이야? 이러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보통 아이들의 읽기법인데 글자만 읽은 거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읽느냐? 자, 마당 한가운데, 그럼 마당을 생각해요. 늙은 살구나무가 있다. 그럼 늙은 살구나무는 오래된 나무예요. 그래서 매우 커다란 나무인데 제가 이제 보통 아이들에게 늙은 살구나무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얘기하면 쭈글쭈글하고 앙상하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눈으로 늙은 살구나무를 봤는데 이게 쭈글쭈글하고 작은 나무로 입력된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단히 우거졌고 커. 이렇게 이제 입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글을 보더라도 뇌에 보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내에 입력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전혀 엉뚱하게 답을 찾게 되고 이래서 이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읽기입니다. 읽은 글 원래대로 느끼고 상상하느냐. 이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선 아무리 공부를 강요해도 오히려 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야, 예. 저희 학원에서 배운다는 공부법은 교과서를 읽을 때 결국 흥미로운 상태에서 네가 반응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공부법이 잡혀 있으면 공부는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야.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반 경매와는 다르게요. 판매자들끼리 가격 흥정을 붙여서 소비자가 가장 낮은 가격의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중심의 이 거래를 역경매라고 합니다. 예.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녀야 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요. 가격을 하락하는,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요. 주택 관련 서비스들이 역경매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건지 지금 함께 만나러 가시죠.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 경제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역경매 거래 방식을 택하는 소비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역경매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적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최근에는 이러한 역경매를 이용한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라는데, 그래서 오늘 비즈정보쇼에서 역경매를 통한 거래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봤다. 얼마 전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을 탄생시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기업을 찾아간 제작진. 주택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역경매 거래 방식과 결합했다는데 과연 어떤 시스템일까? 현재 대부분의 제품 및 서비스의 거래 시스템은 판매자가 판매할 제품 등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선택하는 거래 시스템으로 판매자 위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저희 플랫폼은 역으로 구매자가 구매할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시하고 판매자가 이에 적합한 물건과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경매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수요자로부터 희망 인수 가격을 제시받아서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공급자 중심의 거래 방식인데, 이에 반해 역경매는 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수가 월등히 많을 때 판매자 간에 가격 흥정을 붙여서 소비자가 가장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매매 방식인 것.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최근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역경매는 구매자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찾아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상품을 구할 수 있고 판매자에게는 추가 비용 없이 고객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곳은 이러한 역경매의 장점만을 적극 활용, 매매부터 이사, 청소 등 주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해 역경매 시장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 플랫폼의 역경매 방식은 집을 구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어느 지역, 어느 규모의 물건을 매매나 전세, 월세로 구한다는 요구사항을 저희 플랫폼에 등록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과 거래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수요자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또한 주택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즉 이사나 청소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수요자는 자기가 찾는 물건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용이하게 찾아 해결할 수 있고, 공급자는 사이트에만 들어오면
고객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즉 수요자 및 공급자 양쪽 모두에게 유익한 사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저희 회사 플랫폼의 고객은 수요자 및 공급자 둘 다입니다. 즉 이들이 올리는 데이터의 신뢰가 무너지면 저희 플랫폼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이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는 철저히 이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정보에 대한 신뢰. 둘째, 이 정보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신뢰. 셋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신뢰. 이 세 가지가 저희 회사의 경영 이념이고 대표이사 본인의 철학입니다. 이와 같이 신뢰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자, 공급자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경매 거래. 수요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공급자 또한 찾는 고객을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유익한 플랫폼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퇴직하기 전부터 퇴직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구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개업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여 기존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하기란 어렵다고 판단해 이 역경매 방법의 수익 모델을 구상하여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본 바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 작년부터 개발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비자들과 공급자들의 시선을 끈 이곳. 최종덕 대표는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 역경매 거래 방식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데 단기적으로는 저희 플랫폼이 빨리 활성화되어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즉 홍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1차 안정되고 나면 직업 품목을 점차 넓혀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요즘 여러 분야에서 역경매 시스템이 거래의 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역경매 거래 방식이 거래의 한 축으로 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 이사며 청소며 이것저것 알아보느냐 지쳤다면 주거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곳의 플랫폼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네, 잘 봤습니다. 이사 가고 싶은 집이며 이사할 때 알아봐야 하는 이삿짐센터, 또 청소업체 등 주택 관련 모든 서비스가 한 곳에서 해결된다고 하니까 정말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죠. 예, 요즘 암에 치료된다는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를 피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게 하여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지만 1년에 환자 1인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기에 앞장선 사업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암. 대부분 암 환자들은 증상 완화를 위해 항암제 치료를 받곤 하는데 최근에는 일반 항암제와 달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표적 항암제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 하지만 표적 항암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이다 보니 환자는 물론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까지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비주정보쇼에서 암 환자의 표적 항암제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새로운 진단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건강보험의 재정의 건전성 회복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한 사업단을 찾아간 제작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 문제 해결형 과제를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다는데
저희 사업단은 2013년 10월 설립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활발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폐암 및 대장직장암 등 주요 암 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 표적인자의 돌연 변이를 검사하여 암 환자의 표적항암제 적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동반 진단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적 항암 치료에 반응하는 환자는 10에서 20%에 불과하다. 치료 효율 확보를 위해서라도 표적 항암제 적용 대상 환자 선별을 위한 진단법 개발이 시급한데, 그래서 이들은 암 환자에게 표적 항암제를 투여하기에 앞서 그 효과를 진단해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인 항암제 동반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 표적 항암제 치료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암 치료 효과까지 지켜볼 수 있다고. 네, 표적 항암제는 특정 표적을 가진 암세포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유전적 정보나 표적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특정 표적 항암제의 효과를 보이는 환자에 대한 선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반진단 키트는 표적 항암제 처방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암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자진단법입니다. 이들이 개발 중인 항암제 동반 진단 키트는 최신 유전체학적 검사 기법을 기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동반 진단 키트와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네,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동반 진단 키트들은 적어도 암 조직 중 1%에서 5% 이상의 돌연 변이 암세포가 있어야 검출을 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개발 중인 동반 진단 키트는 0.05%의 돌연 변이 암세포만 있어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키트들에 비해 정확도와 민감성이 적게는 20배에서 크게는 100배 이상 높은 수치를 갖고 있으며, 이런 향상된 성능으로 인해 더 적은 양의 검출을 가져도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므로 이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뤄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암 발병률이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암 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만한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 개발이 완료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걸까? 항암제 동반 진단 키트의 개발이 완료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폐암과 대장직장암의 치료를 위해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서 제품의 사용이 가능하며 표적 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선별에 사용되게 됩니다. 현재 항암제 동반 진단 키트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해서 분자 진단 및 바이오 전문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암 환자를 위한 분자 진단 키트 개발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벤처입니다. 동반 진단 사업단의 어떤 비전을 보고 사업단에 적극 참여하기로 저희는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대학의 어떤 이런 좋은 기초 연구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하여 저희는 항암제 동반진단 사업단의 일원으로 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동반진단 키트를 출시를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대학교로부터 동반진단에 대한 특허와 기술 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암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항암제 처방을 줄여줄 획기적인 기술이라 자부한다는데, 관련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어낸 이들이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가 기대된다. 우선 2015년에 폐암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료한 후 동반진단 키트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참여 기업에서 2016년에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동시에 건강보험 등재도 추진하여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 효율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에는 대장직장암에 대한 임상시험을 계획 중이고, 이후 같은 과정을 거쳐 상업화시킬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기술료 수입과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항암제 동반 진단 키트를 통해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게 될 이들. 세계인 모두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업단이 되길 기원한다.
네, 그러니까 암 환자 치료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표적 항암제 처방을 줄일 수 있는 항암제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건데요. 하루빨리 상업화가 돼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상조 서비스를 알아보고 계신데요. 서민들을 위한 상조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저희 제작진이 발빠르게 알아봤습니다. 맞춤형 후불제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상품인지 지금 만나러 가시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다른 것을 챙길 여유조차 없는 유족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는 상조 서비스. 하지만 상조 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됨은 물론 제공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약한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기에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상조 서비스 어디 없을까? 오늘 비드정보쇼에서 장례 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 등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봤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슬픔도 잠시, 터무니없이 비싼 장례 비용 때문에 그 슬픔이 배가 되는 현실이다. 최근 유족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줄 상조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기존의 상조회사는 유료 회원 가입과 월 납입금이 있는 회사 중심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전화 무료 회원 가입과 월 납입금이 전혀 없고 고객 중심의 저렴한 상조 상품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용은 장례를 치른 후 지불하는 상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 가입 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품목만을 선택해 비용을 최소화시킨 맞춤형 후불제 서비스라는 것. 날로 가중되는 장례 비용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에게 적합한 상조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 저렴한 상조 상품을 선택하면 상품 구성이 빈약합니다. 예를 들면 도우미가 4명이 필요한데 2명, 그 다음에 버스, 리무진이 있어야 되는데 리무진은 없고 버스만 제공하고 유골함 제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윗단계의 비싼 상품으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품은 타 상조회사의 윗상품과 똑같이 도우미 4명, 버스, 리무진, 유골함, 수의, 간, 가격 대비 상품 구성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별다른 업그레이드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상품 구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장례 지도사와 도우미, 그리고 관이나 수의 같은 입관용품과 상주용품이 있고 고인을 편안히 모실 리무진과 45인승 장입버스, 또 각종 빈소용품과 서비스들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타상조회사의 상조 상품은 대부분 고객이 직접 준비한 용품, 예를 들면 수의와 사용하지 않는 용품을 다른 용품으로 대체하여 계약한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 상조 상품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공제해 주어 장례 비용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제공된 품목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품목을 체크, 기존 상품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다시 돌려준다는 말씀. 어머님이 이독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한 상조회사를 찾았는데 이 회사를 찾고 나서 우선 마음에 든 것은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장례 서비스를 받은 후 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정산을 했는데 정말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공제해 주어 저렴한 게 상조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저렴하게 상조 서비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장례 비용이 부담되었는데 부담감을 덜어주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계약금이나 납입금 없이 진행되는 철저한 맞춤형 후불제 방식이기에 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 유약금 요구나 환급금 등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회사의 규모, 자산, 외형만 보고 상조회사를 고르다 보면 비싼 상조 상품으로 인해 장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조는 보험이 아니라 서비스인 점을 기억하시어 서비스를 받은 후 금액을 지불하는 상조회사를 선택하시면 장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조 서비스 가입 후 업체 폐업 등 상조 서비스에 따른 피해를 입을까봐 망설인다면 굳이 미리 가입하지 말고 맞춤형 후불 상조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잘 봤습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 상조 회사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안종서 대표님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보니까요, 서민들을 위한 상조를 만드셨던데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회사는 장례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하여 만든 상조회사입니다. 보통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은 병원비에 대한 부담과 장례비에 대한 부담을 이중으로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례 비용 중에서 상조 비용을 현실화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조회사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맞춤형 후불제 상조 서비스라고 하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비용을 받는다. 그래,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적인 후불제 상조회사는 가입비 없고 월납입금이 없어도 상품 구성이 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계약한 금액을 장례를 치르고 모두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예를 들면 고객이 준비한 품목이 있어도 꽃감부와 같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요. 예. 서비스가 약한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켜 상조 비용을 300만 원대로 올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네. 그러나 저희 상조 상품은 별다른 업그레이드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고객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현금으로 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조회사 서비스는 맞춤형 후불제 상조 서비스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후불제로 운영하다 보면 이제 뭐 초반에 이게 굉장히 운영 자금 같은 게 없어서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예. 어떠세요? 좀 어려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일단 서비스도 같고 상품 가격도 타 상조보다 월등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단 인지도가 없다 보니 소비자가 믿지 않는다는 점하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 서비스가 제대로 될까 이게 믿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뢰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이 소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고민하신 건데 저희가 좀 더 믿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초심의 마음을 이게 그대로 이제 이어가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상조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을 2번 울리는 상조회사가 되지 않고요. 장례 비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소식은 수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수리 영역의 평균 점수가 44.2점이라고 해요. 100점 만점에 30점도 받지 못한 학생이 전체 40%나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학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우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참 수학을 못했거든요. 오늘 비지정보쇼에서는요, 수학의 해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수학,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만나러 가시죠. 입시에서 수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점점 더 세분화되고 어려워지는 수학에 지쳐 흥미를 잃고 결국 수포자의 길로 들어서는 학생들. 오로지 입시를 위한 과도한 합승량과 소고속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인해 일찍이 수학을 싫어하거나 접어버린 것.
대학 입시의 문턱을 가로막는 과목이 되는데 여기 기본과 원칙, 소통을 강조하며 수학에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들의 수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한 수학학원이 있다. 오늘 비지정보쇼에서 그 수학 교육 현장을 찾아가 입시 수학의 모든 것을 파헤쳐봤다. 수학을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이곳. 열심히 강의 중인 선생님과 집중하는 학생들. 언뜻 보기엔 일반 수학학원과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다는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난 수업, 선생님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선 교실 밖으로 이동하는 학생들. 어디로 향하는 건지 따라가 봤더니 이곳은 학생들이 본 수업 후에 스스로 학습하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학생 공부하다 말고 뭐 하는 건가요? 학원에서 이래도 되나 싶은데 가만히 보니 수학 문제가 가득한 화면. 도대체 이 프로그램의 정체는 뭔가요? 저희 학원 정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정규 수업 이후에는 학생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선생님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 교습과 학원 교습의 장점을 살린 교육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수업 과정을 살짝 살펴보자면 수업 후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수학 문제를 학생 스스로 풀고 일정량의 문제를 푼 다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답을 체크하여 답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한 답안은 선생님이 꼼꼼하게 분석. 학생의 문제 이해도에 따라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분류.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의 취약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보다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다는데 그동안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 학생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또 선생님은 이를 믿지 못하거든요.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 또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고요. 감정의 골익도 깊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학생을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재를 하고 이를 데이터화해서 학생도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학생 입장으로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로 하여금 우리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가지고 학생마다 주중에 다른 과제를 출제하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의 정도를 알 수 없는 공부.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타당한 이유를 제시. 학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이곳.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10여 년이 넘게 입시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 오는 것을 본인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이거든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고서 본인 노력 없이 학원, 학교, 독서실 그렇게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잘하는 부분만을 공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작 어렵거나 또 못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치려는 그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약점은 개선되지 못한 채 풀 수 있는 위주로만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본인 스스로의 정확한 학습 상태 인식 그리고 스스로의 약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본인의 노력, 이것이 우리 학원에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검증된 데이터는 어느 부분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얼만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학생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자신의 현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학습 만족도 또한 높다는데 공부라는 게 사실 성취감이 바로 느껴지질 않아서 많은 친구들이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자신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한눈에 볼 수 있고 내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친구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게시판에 공개. 학습률이 떨어졌다면 주말에도 학원에 등원하도록 하는 원장님만의 원칙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지만 수학 공부에 있어 제일 필요한 건 고도의 집중력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은 공부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있을 때 나타나죠.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에겐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주어 학습률을 높이고 상위권 학생들에겐 성취감을 주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키기 위해 학습 상태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에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김학규 원장. 특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수학의 경우 학생과 선생님의 노력이 합해져 진정으로 공부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데 공부에 지친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 많은 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세상에 좋은 학원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학원이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줘야 하지만 또 학생 또한 본인의 학업 상태를 본인이 정확히 알아서 스스로가 어떤 부분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더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학원과 학생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야지만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노릇, 스스로 학습을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곳에서 놓아버린 입시 수학의 끈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네, 잘 봤습니다. 좋은 학원은 많지만 모든 학원이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장님의 말씀 정말 마음에 와 닿는데요. 무슨 일이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나 자신의 노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대한민국 학생들 수학이라는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올봄 전국 각지에서 봄꽃 축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수유꽃과 매화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전국 각지에 다양한 봄꽃 축제들이 가득합니다. 짧지만요, 함께 이 봄꽃 그리고 봄의 기운을 받으시면서 삶의 활력을 느끼시는 건 어떨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